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랑 좀 어색한 사이?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취향이 좀 눈에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일, 곁에 있는 사람, 물건, 공간이 매칭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중에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 진짜 고집 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주관이 확고한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게 굉장히 결이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 곁에 있는 사람, 물건, 공간, 이 모든 게 정말 빠짐없이 매칭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게 다 맞아야 꼭 좋은 인생이다, 좋은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편안한지, 이 정도는 알아야 저는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쉬워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인생을 조금 더 매끄럽게 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게임 캐릭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게임을 할 때도 캐릭터마다 공략법이 다르잖아요. 써야 하는 무기도 다르고 퀘스트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퀘스트를 깨게끔 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잘 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때는 공무원이 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공무원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무리 복지가 좋고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직업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오히려 합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았잖아요. 그게 저는 요즘 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개별화돼서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이 세대가 똑똑해지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20대 청춘일 수도 있겠고 혹은 4, 50대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저희 언니만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항상 아이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옷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나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과 좀 많이 친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20살 때부터 일기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일기를 썼어요. 아예 그런 다이어리, 먼슬리 이런 거 없는 무직한에 한 권씩 쓴 거니까 저는 일기의 양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블로그에 포스팅이 한 1000개 되고, 그리고 메모장에 쓴 메모 개수가 지금 보니까 5700개네요.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생활화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자주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싸워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이 반박하기도 했고, 제가 증명하기도 했고, 혹은 이기기도 했고, 뭐 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콘텐츠를 지금 벌써 300개 넘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저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나름 기록 광인으로서 나 자신과 제가 어떻게 좀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많이 마주친다예요. 사실 자신을 마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그저 거울을 보거나 나를 꾸미거나 이런 거를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서 말했던 기록이 진짜 나를 마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일기를 쓰다 보면은 동시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방해가 많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글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종이랑 나 이렇게 둘만 남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럼 기록해봐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면, 나 안 보이는데? 그거 쓸 말이 없는데?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육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그림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그려요. 근데도 저는 이제 그림 실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그리는데도 그림 실력이 야금야금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릴 때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봐서 그게 이제 저에게 근육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써도 뭐가 안 나와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것도 써놔야겠다. 그리고 이런 거 써놓으니까 좀 추억이 되네 하면서 그 성공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내가 이게 익숙해지면서 기록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쉬워질 때까지 기록 많이 하는 거. 저는 어떤 사람이든 사실
일기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기 안 쓴 사람이 진짜 많아서 사실 이걸 강요할 수 없는데 일기를 쓰는 게 나 자신의 내 영혼의 체중을 재는 일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볼 수 있고 내가 정신이 건강한지를 알아야 뭔가를 애쓰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컨디션 체크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아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도 나아서 삶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록이 없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블로그에서부터 제가 기록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아, 그림이라는 거 꾸준히 그리면 느는구나. 아, 나 예전보다 늘었네? 이런 것도 봤고 아, 글이라는 것도 쓰면 느는구나. 글도 내가 지금 못 쓰는 것 같아서 답답해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겠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눈금? 이런 것들을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나를 마주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친해지려면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친해지려면 일단 많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자아가 생성이 되고 저만의 그런 고집이 생길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찍이 제 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부모님께 감사한 부분인 게 제가 3남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가정집에 사실 그 자식들 하나하나 방을 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방을 따로 주셨거든요. 어쩌면 이제 부모님이 그 방을 좁게 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은 게 제가 뭔가 일찍이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 말고 제가 이제 타블로나 이소라님이나 이런 분들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른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림도 진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그림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뭔가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생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디오 같은 콘텐츠를 커서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저만의 방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 중 하나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자기만의 방과 적절한 돈과 시간이 있어야 창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기록을 하거나 내가 혼자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 과정에서 나란 사람이랑 진짜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고독해 봐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계속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나는 내 방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저의 짝꿍에게도 짝꿍의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방이 있으려면 집이 커야겠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친해지는 데 있어서 이 고독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은요. 핸드폰이나 책 이런 거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있으려면 사실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책은 그래도 대화의 의미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냥 내가 정말 혼자서 백지만 있어도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끔은 책조차 없는 고독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 싸워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친구랑은 진짜 거의 안 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 자신과는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친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제가 원하는 대로 저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까울수록 뭔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연인이랑도 종종 싸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것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면서 자꾸 뭔가를 강요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못하는지 그거를 싸워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이런 건 죽어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거는 힘들어서 못 견디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를 빨리 알아야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못하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아는 것도 삶의 지혜이자 요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뭘 못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약간 입에 발리는 얘기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뭔가 직장 다닐 때 정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에 진짜 저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예쁨 받는 그런 후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래처라든가 혹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뭐 파트너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같은 팀 내에서 저는 유난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바가 너무 뚜렷했고 막 그렇게 예쁜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서는 항상 예쁨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미대 다닐 때도 탁과 친구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분야 내에선 내가 혼자 하는 게 스타일에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견디고 회사 다녔던 세월보다 그냥 혼자서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를 하니까 경쟁 상대도 없고 직속 상사도 없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내가 안 맞는 나를 견뎌보고 그걸 내가 강요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핀잔도 뒀습니다. 너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견뎌!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이 싸우고 자괴감을 느꼈죠. 그렇게 말은 산뜻하게 하지만 저는 20대 때 굉장히 좀 폭풍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잔잔하게 항상 우울증을 안고 있었고요. 지금으로선 저도 믿기지 않는데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왜 살지? 이 생각을 저는 끼고 살았거든요. 그게 제 우울증을 어떤 패션처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서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렇게 저 자신과 좀 사이가 안 좋아 보고 싸워보니까 이럴 때 나는 우울증이 생기는구나. 이럴 때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구나. 연수 죽으면 안 되지. 이런 건 좀 피해줘야겠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그 태도를 바꾼 게 27살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저 자신과 크게 싸워보고 죽음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그 이후에 제가 오히려 건강하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운동을 시작을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저에게 안 맞는 일은 안 하고 하면서 지금의 좀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못 견디는지 알기 위해서 좀 싸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나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은 삐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살다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남들은 다 좋다고 다니는 회사, 너는 왜 합격해서 다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걸 이렇게 못 견디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지쳐서 힘들어서 삐져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상기억 합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용수철 같은 것도 일정 힘 이상으로 당기면 이게 펴져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탄성을 가질 정도만 우리가 스스로를 땡기고 싸우고 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 자신과 이제 심하게 싸우더라도 근데 내가 산다는 게 뭐지? 제가 삶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나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지키는 게 내 삶의 목표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거고 제 외모를 꾸미고 싶어 하는 거고 제 커리어를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서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나를 삐지고 내가 나를 저버리면요. 내가 정말로 돌아올 어떤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습관을 할 때 자기랑 약속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10시에 헬스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평생 같이 가야 할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으로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희망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실패도 많이 하고 진짜 찌질하고 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북토크라든가 강연할 때 이은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셨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먹먹하거든요. 저도 못했고 저도 실수한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결국 그래도 나에게 삐지지 말자. 내가 나랑 싸우면 뭐 하겠나 하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 자신과 친해지는 건 타인과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자주 마주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깊은 대화, 고독의 순간을 마주해야 되는 거고요. 좀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랑 싸웠지만 삐지지 않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좀 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말로 그 어떤 친구가 없어도 아, 나는 나랑 친구구나 하면서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랑 싸우면 저는 일기를 봅니다.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뭔가 아, 이게 한시적으로 싸우는 거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되게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일기를 보면 그래도 평생에 떠나지 않는 내 편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되게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 자신과 친해진다고 인생이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친해져 보고 느낀 게 결국은 사람이 있을 때 훨씬 삶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을 하는데도 정말 먼저 부탁하기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또 자기 자신이랑 친해져서 스스로 고립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렇게 하면 나 자신과 친해지는데 도움이 돼요 하는 팁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저의 귀염둥이 분들이 항상 댓글 길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댓글이 굉장히 항상 영양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 주저없이 남겨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